지금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사실 로스쿨에서 실무 교육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실무 교육은 어디서 받아야 되냐? 로펌에서 받아야 돼요. 근데 로펌의 취업 기회도 아버지가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있거나 한 분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실제로 채용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실무 기회를 쌓는 거는 내가 부모를 잘 만나야지만 더 잘 쌓을 수 있다. 이런 제도로 지금 변질이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공정하지 않다라는 측면이 있다. 음서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제도를 묻기 전에 우리는 공정과 실력을 논해야 될 시점이 온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통령의 발언을 원용을 하면서 말씀을 한다라고 해서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자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 얘기한 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음서제 같은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한 건지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오늘 짚은 거지 사법고시로 다시 돌아가자 로스쿨 학부모보다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란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6월 25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그 광주의 국립아시안 문화전당에 갔었는데 사법고시 부활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국민 의견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혹시 네. 뉴스기사 보셨어요? 저희도 그 뉴스 봤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개인적인 의견이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사법고시 부활도 검토해보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는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 표현 자체가 음서제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는 불공정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본인도 느끼고 있다 그런 걸 표현을 하긴 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로스쿨 제도가 기회의 균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출신이라든지 뭐 재력이 많은 부모님을 만난 학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별적인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문제의식을 대통령께서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회 사법시험을 합격하셨어요. 저희가 50회를 합격했고 그리고 사법연수원은 18기로 수료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법연수원 40기, 22년 선배죠. 이분 같은 경우는 부잣집이나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중학교 졸업 후에 기능부으로 이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야간 고등학교 그리고 검정고시를 통과해서 개천에서 용이 났던 대표적인 케이스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하셨거든요. 원래 성적이 굉장히 좋아서 서울대도 갈 수 있었는데 전액 장학금을 준다라고 해서 이제 중앙대 법대를 가셨고 거기서 이제 사법고시를 합격하셨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비슷한 집안 환경에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는 로스쿨로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 로스쿨은 학비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단순히 사법시험이냐 사법고시냐 로스쿨이냐 어느 게 좋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조계가 일단 어떻게 보면 국민으로부터 멀어진 세계로 점점 인식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거를 좀 개선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연간 보통 1,000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 그리고 이제 4년 동안 학업 기간 동안 계속해서 돈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인턴 시험 준비까지 하면 거의 여기에 가까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데 그때 그런 지원을 해줄 사회적인 재원은 마련돼 있지 않으면 결국 본인이 다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로스쿨 제도라는 게 처음에 도입됐던 취지가 다양한 학부 전공자들을 법조인으로 양성을 시켜가지고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자, 이게 이 제도의 도입 취지였는데 그 취지와 다르게 뭐 경제력이라든지 뭐 학벌이라든지 사실상 스카이 졸업생들이 거의 전국에 있는 로스쿨에 입학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사법연수원 시절보다 더 학벌이 고착화되고 있고 가정 환경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입구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현재 로스쿨 제도가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이전에 로스쿨이 나온 게 사법고시 제도에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또 극복하기 위해서 로스쿨이 나온 거잖아요. 사법고시는 도대체 왜 나온 거예요? 사법시험의 탄생의 역사적인 배경부터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법시험은 1963년도에 고등고시 사법과라고 이름도 특이해요. 그 제도를 대체하면서 사법시험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1961년도에 이른바 박정희 정부 시절에 법조인 선발 체계의 정비 차원에서 추진된 정책입니다. 그때 당시의 배경을 보면 일제시대의 잔재 그리고 미국 분정기를 지나면서 대한민국은 독립적인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는 게 도입 논의의 배경이었고요. 고등고시는 이제 해방 이후에 잠정적으로 유지되던 관료 선발 시험이었는데 법률 전문 인력 육성 이런 측면에서 현대적인 제도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도입된 제도가 사법시험 제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공직에 진입할 수 있는 거의 사실상 유일한 제도였죠. 그래서 그 당시는 학벌이나 뭐 출신이나 이런 거에 전혀 관계없이 누구나 사법시험 합격하고 사법연수원만 수료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 다 될 수 있었죠. 그럼 실제로 진짜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바로 시험을 봐서 바로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럼요. 사법시험 합격하면요 일산의 사법연수원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거기 성적과 본인이 지망하는 방향에 따라서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나눠져서 루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사법시험이 없어져서 모르실 수 있는데 사법연수원은 법원 공무원 신분입니다. 연수생 자체가 법원 공무원으로 전원을 임용을 해요. 그래서 법원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사법연수원에서 시험도 치고 교육도 받고 국가가 검증하라는 국가
국가 주도형 인재 배출 시스템이었죠. 저 천재인데 집안이 어쩔 수 없이 가난했던 사람들에게는 가난을 탈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출구이다시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수십 년간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계층 이동의 아이콘 역할을 해왔고 특히나 이제 1980년대부터 뭐 2000년대 그때는 지방대 출신이라든지 뭐 고졸 출신이라든지 독학자들 이런 분들의 사법시험 합격 사례가 꾸준히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고시 합격 이퀄 인생 역전이다 이런 인식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수많은 젊은 대학생들이 다 고시에 몰입하던 그런 패단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런 사법고시는 합격률이 정말 극단적으로 낮았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로스쿨만 지금 현존하는 제도기 때문에 사시 합격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데 사시는 합격률이 3%예요. 거의 다 떨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사법고시 합격해서 11기 때는 그 사법고시 합격을 아마 전국에 50명을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웠던 거죠. 통상적으로는 거의 90% 되는 사람들은 고시 낭인이 되는 거죠. 계속 거기에 시간을 낭비를 하게 된다면. 여담이지만 저희가 연세대학교 법학과 출신이잖아요. 저희 동기들 중에도 떨어진 사람이 훨씬 많아요. 서울대 법대 마찬가지입니다. 고려대 법대 마찬가지입니다. 붙는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 실제로 두 분도 중고등학교 때 칸트소리 들으면서 공부 많이 잘하셨잖아요. 근데 막상 이렇게 사법고시 해보니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느끼셨었나요? 사법고시를 공부하면서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고3 때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습니다. 고3 때 누구나 가장 공부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보다 더 경쟁률이 치열한 뭐 이른바 스카이 그리고 공부 잘한다는 사람들이 다 경쟁을 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었긴 했어요. 결국엔 그런 극단적인 합격률이 낮은 부분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법조인 양성이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법조인 자체가 좀 적은 부분이 있어서 법조인 자체를 양성을 많이 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로스쿨 제도가 2007년도에 법학 전문 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통과가 됐었죠. 기본적으로 학부 졸업하고 로스쿨 3년 그리고 변호사 시험 법조인 진출이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법학 전문 대학원 이른바 로스쿨 제도죠.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사법고시는 합격을 하면은 사법 연수원을 간댔잖아요. 2년은 교육을 받는 걸 알고 있는데 로스쿨을 3년 하고 바로 시험 보고 바로 진출하는 거네요. 좀 다르네요. 그게 이제 실무 경험을 쌓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법조인으로 배출시키는 게 맞는지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로스쿨은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6개월간 투숙 제도라는 게 지금도 현재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되게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서도 합격률이 엄청나게 낮고 그 사람을 2년 동안 경쟁을 시키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합격률이 엄청나게 대폭적으로 웬만한 사람들을 합격을 많이 시켜주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그 초반에는 변호사 시험에 웬만하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법이란 걸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 3년 만에 법조시장에 똑같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약간 패단도 있긴 했었죠. 사법시험이 완성형 제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법시험도 문제가 많았어요. 시험 중심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무에 적합한 능력까지 담보하지 못한다. 그런 비판이 많았고 또 하나 문제가 뭐였냐면 법조 카르텔. 이른바 스카이 출신, 특히나 그중에서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모든 주요 검찰 법원 요직을 독식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개혁하는 것도 필요했던 입법 취지 중에 하나였던 거는 맞습니다. 그래요. 로스쿨 도입의 정책 목표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대, 연고대 그렇게 카르텔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법대 출신이 아니라 법조인의 다양성을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그런 정책 목표가 한 가지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맞아요. 실무 중심의 교육도 강화하자라는 것도 이제 입법 목적 중에 하나였고 사례 기반 교육이라든지 모의 재판 또 법률 클리닉 이런 것들을 통해 즉시 투입 가능한 법조인을 양성하자라는 게 제도의 도입 취지였는데 솔직히 지금은 로스쿨 제도가 많이 변질이 돼서 실무 양성보다는 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한 변호사 학원처럼 변질된 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자. 왜냐면 사법고시는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잖아요. 몇 년을 꼬라박아도 될지 말지 모르는 상태인데 그래도 로스쿨은 사법고시보다는 내가 이 정도를 투자하면 그래도 몇 퍼센트 확률상 좀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측면에서 그런 목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진짜 10년 동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우리 전 대통령께서도 사실 10순가 하셨잖아요. 9순가 10수 하셨잖아요. 8번, 9번, 10번 하면 안 됐다는 거잖아요. 포기할 수도 있는데 왜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마약 같아요. 될 것 같거든. 합격할 때 총점이 이렇게 허트라인이 나오고 거기에 한 2, 3점 모자라. 아 그럼 1년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다음에 또 치잖아? 또 2, 3점 모자라.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로스쿨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로스쿨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로스쿨 제도라는 걸 또 어디서 가져오잖아요. 맞아요. 그걸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로스쿨 제도의 기원이라고 하면 미국식 제도죠. 미국 같은 경우는 학부를 졸업하고 JD 3년 그리고 바 이그잼 그리고 법조계 진출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을 참고해서 대한민국에서도 비법학 전공자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자라고 한 것이 핵심입니다. 저희가 사법시험 출신이고 사법연수원 출신이라서 사시 제도를 뭐 찬양한다라는 생각으로 꼭 듣지 마시고 그 당시에 법조인 양성 시스템 굉장히 실무 중심적이고 오히려 가장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 건 맞아요. 그래서 그 사법연수원 제도를 없앤 거에 대해서는 당시 입법자들도 굉장히 아쉬워했던 부분은 분명히 속기록 같은 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사법고시의 아쉬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로스쿨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또 로스쿨이 뭐가 문제가 있다고 지금 계속 언급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도대체 로스쿨이 어떻길래 그런 말을 계속 사법고시의 단점은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은 부분이 단점이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을 꼬라박아도 될지 안 될지 그런 부분이 약간 불안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다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로스쿨은 방금 말씀드렸던 안정적인 예측 가능성 그리고 법적인 다양성 확보가 그런 측면에서 장점은 있지만, 일단 로스쿨은 통과 자체를 하고 거기서 로스쿨을 다니려면 돈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맞아요. 네. 등록금이 엄청나게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뭐 로스쿨 다니진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정보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간 최소 1,000만 원이 넘고요. 3년을 만약에 다닌다라고 하면 3,000만 원이 뭡니까? 5,0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그리고 뭐 생활비라든지 교재비라든지 뭐 숙소를 또 잡는다든지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정말 많은 비용이 수입이 돼야지만 로스쿨을 졸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장학금 받으면서 다니면 되는 거 아닐까요? 장학금도 모든 사람을 줄 수가 없잖아요. 정말 능력을 뛰어나지만 선천적으로 가정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을 다 감당하기에는 그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그래서 않겠죠. 현직 로스쿨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님 지원 없이 자력으로 로스쿨 졸업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다 그렇게 입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작용을 또 많이 봤던 부분이, 부잣집 사람인데 얘는 사법고시에 절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로스쿨 초기였지만 집이 다 부자인 분들은 다 합격을 하고 아버지 로펌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에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학생들은 거의 다 합격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내부 고발합니다. 진짜 그 당시에는 아빠가 뭐 로스쿨 교수다라고 대놓고, 요즘은 그거 못 쓰게 해요, 자소서에.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대물림하는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게 기회의 공정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많은 청년들의 비판을 하고 있는 지점이죠. 로스쿨 제도냐 사법시험 제도냐 이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법조인의 사회적 신뢰, 이것이 많이 무너진 것이 이제 또 문제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단순히 시험 방식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질문은 법조인들이 과연 국민을 위한 사람이 맞는가, 아니면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죠.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로스쿨 그냥 공부 잘하면 다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모님의 빵빵한 지원과 부모님의 배경, 이게 있는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해버린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로스쿨에서 실무 교육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실무 교육은 어디서 받아야 되냐? 로펌에서 받아야 돼요. 근데 로펌의 취업 기회도 아버지가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있거나 한 분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실제로 채용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실무 기회를 쌓는 거는 내가 부모를 잘 만나야지만 더 잘 쌓을 수 있다. 이런 제도로 지금 변질이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공정하지 않다라는 측면이 있다, 음서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제도를 묻기 전에 우리는 공정과 실력을 논해야 될 시점이 온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통령의 발언을 원용을 하면서 말씀을 한다라고 해서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자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공정해야지 그게 우리 국민들한테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 관점에서 이 주제를 다루는 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얘기한 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음서제 같은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한 건지,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오늘 짚은 거지, 사법고시로 다시 돌아가자, 로스쿨 행포하다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란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들 또는 로스쿨을 수료해서 현직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아버지나 누군가가 잘 만났다는 이유로 쟤는 나보다 실력이 떨어지는데 더 좋은 로펌에서 더 우수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런 것들이 기회의 공정성을 박탈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영사님들이 아마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좋은 방향이 있다면 뭐 여러분들이 그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많은 이 영상을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